정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고 일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후 국정감사를 재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토론 시간을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늘 지금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 건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저희 방을 통해서 사실 저희 방을 통해서 국민의힘 더 증인 출석 요구를 할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2명을 제외시켰습니다. 저는 사실 증인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원래 여야 간사 간의 합의와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린 지금 사상 초유의 이 말도 안 되는 간사 없는 국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사 선임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합의와 협의의 절차는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18명 중에서 12명은 제외하고 6명만 받으셨는지 도대체 이러한 국회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12명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정말 비극적인 양평군의 우리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중기 특검에 의한 저희는 살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 관련된 증인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그 밖에 또 이진숙 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대답을 정말 성실하게 할 수 있고 사건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도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고 철회하고 추가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합의에 의한 국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지금 올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중계 특검의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그 살인 사건에 관해서 저희가 검증 동의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 건도 반드시 오늘 이 의안에 상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 민중계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검증합시다. 우리 대법원 가서 검증하듯이 억울한 공무원의 죽음. 여러분들 보십시오. 서면 동의 없이는 심야 조사할 수 없습니다. 서면 동의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술과 증거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강압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15시간이나 수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강압수사의 반증입니다. 게다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다. 이것은 고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또 유족이 분명히 자살임의 명백한 사건이라서 부검을 반대하고 있는데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기 특검에 가서 CCTV 유서를 볼 수 있는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네,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나오선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때만 나오셔서 계속 말씀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서 법사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사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진행을 잘 하고 계십니다. 민주기 특검을 과거에 자신들의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정치검찰이 억지 수사,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를 하던 걸 보고 민주기 특검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돌아가신 공무원이 돌아가신 것은 참 안타깝고 참 유족들에게도 참 우리가 유감의 그리고 위로의 뜻을 표하지만, 그러나 이게 특검은 어떤 특검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명령에 의해서 특검법이 통과됐고 그 특검이 시한을 정해서 윤석열 정권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3년 동안 켜켜이 쌓인 비리를 16가지를 수사한 것입니다. 예? 더군다나 그 구성원들을 보면 특검은 법원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특검보다는 민간인 변호사들이 왔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경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면서 이 파견 검사들이 복귀한다고 했었어요. 특검 우리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조금도 간섭하지 못한 독립기관입니다. 이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치 과거에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들이 해댄 것처럼 정말 집요하게 회의 협박,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내고 또 연합파티로, 술파티로 이렇게 회의했던 것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특검이 밝혔지만 저는 특검이 우리 국민들의 명에 따라서 진상만 규명하면 되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 흥정 또는 특검 흔들기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들은 다 압니다. 국힘의원들이 상당 부분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언젠가는 곧 불려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특검에서 자신들이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이런 강압수사, 서면동의 현장 검증이니 CCTV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부검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특검이 정말 역사적인 내란, 김건희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 제발 한 공무원의 죽음을 정치적 소재로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네, 김용민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은 배부에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민중기 특검팀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에 누인 서면 동의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서면 동의서에 나경원 의원님 외 6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검증 실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검팀 조사실을 방문해 사망자에 대한 조사 과정 기록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증 일시는 10월 21일 오전 10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전체 회의 후에는 국감을 재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강압 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건의 수사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점에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잘못이 없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우리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수사 절차의 위법 부분은 우리가 검증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자료 제출 요구도 같이 했습니다. CCTV 그리고 유서, 지금 유서를 아직도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유서의 자료 제출 요구들을 함과 동시에 이 현장 검증을 가서 과연 CCTV를 보고 그동안 어떤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서면 동의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것이 저희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들여다보시지 말고 정말 한 공무원이
강압 수사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늘 검찰의 강압 수사, 별건 수사 등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강압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보여 오셨는데 이번에는 민중기 특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시간 그리고 심야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면 동의가 있었다면 서면 동의서가 있을 텐데 아직 특검팀에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이것을 검증 가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특검이 정말 정정당당하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이것을 국민들께 확인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불법이 있다면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께서 더 센 특검을 발의해서 약 300명 규모로 특검을 더 확장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특검의 기간이라든지 특검의 수사팀의 확대는 저희가 용인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현장 검증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적극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박균택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들어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수많은 피의자가 자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인권론자들이 되셨습니까? 또 윤석열 정권 당시에 야당을 대상으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반복을 하고 진술셈이나 연어파티, 술파티를 벌일 때 거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옹호하는 데 앞장서던 분들이 왜 갑자기 인권 타령을 하시는 겁니까? 자살 사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복을 비례할 일이지 이렇게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살인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살인사건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면 살인사건이라고 한다면 부검을 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부검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두고 살인사건이라고 표현하고 강제 부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국정감사 우리 국회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많다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항의호 따져보십시오. 개인적 차원에서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국힘의원들이 아무 말 안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피해자가 자기를 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명목을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다 대고 살인사건이라니요. 양심이 있는 분들입니까? 저 일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네,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색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위원장 말을 잘 안 들으시고 놓치시면 반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 검정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색위원 총 17인 중 찬성 5인, 반대 10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의 구체적 명단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곽규택 위원님. 지금 오늘 우리 국정감사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은 여러 가지 이 불법적인 부당한 운영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3개 특검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특검이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감 직전에. 통상적인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겠죠.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통과시킨 특검이라면 지금 조사받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겼으면 오늘 국정감사 첫날에 법사위원장께서 다 함께 묵념이라도 간단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하시고 진행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특검은 국회에서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 국정감사의 대상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특검이라는 것도 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고 그 예산은 당연히 국가에서 들어가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특검 아닙니까? 특검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으면 긴급 현안 질의할 수도 있는 거고 특검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특검에는 국정감사 할 수 없고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같은 사건은요, 사실 유례가 없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분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경우는 있었죠.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들. 근데 이번 사건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었고 강압적인 내용이 있었고 본인이 그에 대해서 어떠한 심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명백한 메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당시에 불법적인 사항이 없었는지 CCTV를 보자. 그리고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찰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 그 유서를 보자 하는 것이 국회 법사위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정감사가 아니라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과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요, 아마 국정감사 첫날 이 문제로 온통 다 집중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똑같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 없이,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회에서는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또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수사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는 지금 현재 민중기 특검 김건희 수사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로 정쟁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토록 김건희를 비호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과거 전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재명 그 후보 시절 그 변호사비 의혹 사건 제보자 사망했을 때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뭐 간접 살인을 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김문기 처장의 사망했을 때도 몸통은 숨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망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그의 책임이 이재명 후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또 수사 중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런 김건희 특검 진행 중에 공무원이 사망하니까 이제는 또 특검의 강압 수사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내로남불이세요? 왜 또 같은 죽음에 대해서 수사 중 죽음에 대해서 어떤 거는 피의자의 책임이고 피의자가 몸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사망한 거다 책임지라고 하고 이제 와서는 여기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윤석열 수사 당시 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윤석열 검사의 과학 수사로 말씀드려볼까요? 변창훈 검사 윤석열 수사 받다가 죽었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죠. 대검 수사관도 윤석열 수사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김인식 하이 부사장 사망했습니다. 정치호 변호사 윤석열 수사 받다가 사망했어요. 이재수 사령관 사망했습니다. 윤석열의 가혹 수사로 줄줄이 사망한 그랬던 의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입 하나 뻥끗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수사했어요. 특검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독립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회 법사위는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피감 기관이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지금 3대 특검에 대해서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그 실체를 들여다보겠죠. 그 결과를 기다리세요. 권한도 없으면서 왜 나서서 갑자기 이 죽음에 대해서 마치 안타깝다는 듯이 나서가지고 이 법사위 국감 현장에 와가지고 이것을 정쟁화시킵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안타깝습니다. 그만하시죠. 토론 그만하시죠. 네. 네, 이성윤 의원님 등으로부터 자, 교섭단체인 민주당에서 토론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토론 마치도록 하시죠. 네,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원석 의원, 내가 발언권 얻었어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었어요. 조용히. 송석준 의원, 송원석이나 손석준이나 비슷해. 그만 좀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의원님. 선배 의원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송씨는 맞췄네요. 그만하세요. 웃고 지나갑시다. 송석준 의원이 적당히 하세요. 차기에 선배님이시잖아. 송석준 대표의 뒤를 위해서 원내대표 하라고 내가 불러준 거야. 아유, 할 사람이 체급을 따로 있지. 올려주세요. 할 사람이 따로 있지. 자, 송석준 의원,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해요. 자, 성석준 의원 그만 좀 해요. 나이도 있는 사람이 왜 저럴까 진짜. 그만해요. 자, 박지원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법사위를 하면서 법사위 국정감사를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상대방 의원이 질문을 하거나 발언을 할 때 끼어들기 저부터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보면은 비교적 우리 여당 의원들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시끄럽게 하지 맙시다. 제발. 그리고 특검에서 그러한 사고가 난 것은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애석한 마음도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의 열차가 이미 출발돼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바람은 내란 종식, 3대 개혁을 완수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란 세력이니까 듣기 쉽겠죠. 그 내란을 동조해가지고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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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김건희와 손절하고 내란을 청산하고 3대 개혁 열차에 동승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가지고 우리 역사와 네, 김용민 의원으로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것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5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좀 갖고 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잠깐 장내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정의는 들어오시라고 어나운스먼트를. 네. 네. 어디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참고인 장용근 교수가 추가로 출석하셨습니다. 장용근 교수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감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7분으로 하며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 7분을 활용하여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곽규택 의원님 잠시 멈춰 주시고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예, 지난 9월 말에 정말 불의의 국가 전산관리원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가 전산망, 국가의 어쩌면은 국정 운영의 그 신경망에 이런 심각한 마비 사태를 초래한 이 화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였죠. 그렇지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물론 그동안의 국가 전산망 시스템은 여러 가지로 미비점이 많았던 거죠. 백업 시스템이 부족했고 특히 이번에 교체하고자 했던 배터리 바로 메인 서버와 이런 위치 선정이 잘못돼 있어서 그걸 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이재명 정부의 얼마나 이 안이한 이런 어떤 국정 운영의 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지를 이번에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이래서 지금까지도 뭐 30% 조금 넘게밖에 아직 복구가 안 됐어요. 지금 2주가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것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미리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할 때는 치밀한 이런 준비와 또 만일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응을 자료 요구는 1분 내에 해 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1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얼른 마무리하세요. 자료 요구 얼른 하시고 서서를 길게 하지 마시고 자료 요구하십시오. 네. 진행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자, 제가 이거를 그 대법원에 이번에 화재 사고로 이런 대법원에 그 마비된 그런 전산망 상황을 물어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우리 대법원은 그 피해 상황이 좀 그래도 양호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제처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 업무 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또 우리 대법원과 관련된 다른 행정부의 또 이런 업무 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이게 문제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트래픽으로 이제 많이 이걸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률정보망이 지금 마비가 돼 있죠. 그래서 최근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트래픽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자료 요구 시간을 이렇게 임의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네, 서영교 의원님. 1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저희들에게 법원행정처장님 일정을 요구했어요. 대법원장이 되시고 지금까지의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일정을 요구했는데 일정이 다 빠져갖고 와요. 기본적으로 4월 22일 날 전원합의체한 거, 5월 1일 날 한 거, 4월 24일 날 한 거 이런 것도 다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4월 23일 날 법원에서 42만 원 업무 추진비 자료가 와 있어요. 그래서 4월 23일 날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그것은 4월 16일 날 먹은 걸 4월 23일 날 청구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는 4월 16일 날 청구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4월 16일 날 밥을 먹고 4월 23일 날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4월 23일 청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4월 16일 청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가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글씨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뭐 있습니까? 아니 이런 자료를 보내는 게 대법원입니까? 법원은 재판할 때 자료 요구하고 일정 요구하고 기본적으로 재판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정을 했는지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지 기본적인 거 요구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로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서영교 의원님, 자료 요구는 이런 자료를 주면 자 정리해 주세요. 네, 저에게는 4월 23일 날 밥을 먹었다고 업무 추진비 내역이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 업무 추진 어떤 내용이냐? 라고 물으니 아닙니다. 4월 16일 날 밥을 먹어서 4월 16일 날 거를 4월 23일 날 청구해서 내고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본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뭐라고 써있냐면 4월 16일 청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가서 하나하나 다 봤는데 4월 16일 청구한 거를 왜 4월 23일 거라고 내느냐 이 말입니다. 자료를 다시 찾아서 똑바로 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네, 20초는 없고요. 1분 하십시오. 네, 장경태 의원님. 대법원에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비용 지출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 내역에 대한 사용 내역 이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증되지 않은 예산은 저희가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다음 달에 예산소에서 분명히 전액 삭감할 수도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또 모든 공무원은 해외 국외 출장 갔다 올 시에 출장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대법원만 제출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 아니 국외 출장을 공무로 다녀오셨는데 그거를 제출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출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대법원 측에서는 빠르게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손인도 그렇게 의원님,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그리고 송석준 의원님 세 분입니다. 네. 곽필태 의원님, 자, 질의 순서입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3시 반 정도가 됐는데 정상적인 국정감사에서의 질의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걸 겁니다. 오전에 뭔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전의 질의는 사실 국정감사에서의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기관 증인들이